대표직에서 물러난 이준석 전 대표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 무엇인지 이준석 전 대표에게 직접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앞에 전자가 붙었네요. 그렇게 좀 아직 됐습니다. 어색하시죠? 그래도 뭐 지금까지 개혁신당 만들어서 음, 저희가 지금까지 한 4달 가까이 쉴 새 없이 달려왔는데요. 네. 이번에 저희가 성공적으로 전당대회 마무리하고 음, 이기동을 출범시킬 수 있게 돼서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전당대회에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이 됐는데 1차 전당대회 합동 토론회를 대전에서 처음 개최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만큼 대전 충청을 정치적 의미를 가득 두고 진행하신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도적이고 무엇보다도 이 충청도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큰 선거에서 바로미터가 되는 지점인 만큼 음, 지금까지 저희가 개혁신당에서 충청권에서의 행보가 다소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면은 네. 앞으로는 이기 지도부부터는 조금 더 음, 대전 충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도부의 결과가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허은하 대표가 이제 취임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음, 무엇보다도 제가 아는 여류 정치인 중에서는 음, 가장 용기가 있는 정치인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개혁신당의 기치를 들 때 음, 현역 비례대표 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음, 의원직을 상실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런 개혁위기에 동참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많은 점수를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뭐 최고위원 당선된 음, 뭐 이기인, 조대원, 음, 전성균 등의 최고위원들도 네. 지금까지 굉장히 용기 있는 정치 행보를 해온 그런 젊은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음, 개혁신당이 어느 때보다 네. 다른 정당과 차별되는 젊고 용기 있는 지도부를 선출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허은하 대표가 당선 인터뷰에서 2027년에 젊은 대통령을 당선시키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는데요. 예. 이거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개혁신당에 참여하는 정치인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 젊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음, 카테고리에 부합하는 대선 후보를 저희가 만들어서 음, 당선시켜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엊그제죠. 22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 연찬회가 있었는데요. 13년 만에 국회 입성해서 처음으로 가보셨습니다.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아무래도 저야 뭐 이제 국회 건물 자체는 제가 정당 대표도 하고 이런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음, 새롭지 않습니다만 음, 역할이 이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기대도 되고 또 반대로 또 부담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음, 특히 제가 이번에 여러 조사에서 뭐 네. 조국 대표와 함께 의정 활동이 기대되는 의원들이 이렇게 조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근데 이 부분 국민들이 가진 기대만큼 제가 수행해낼 수 있기 위해서 좀 음, 불철주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국 대표 언급을 하셨는데 예, 언론에 나온 사진을 보니까 우리 조국 예, 대표하고도 반갑게 인사를 했고, 예, 예, 천하 용인에 나오는 김용태 예. 당선인과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떤 말씀 나누셨어요? 정치라는 것이 뭐 사실 조국 대표와 저는 이제 앞으로 여러 위치에서 만나게 될 것이고 음,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사안에서 협력해야 된다라는 음,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협력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뭐 보수이기 때문에 진보이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이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음, 뽑아준 국민들의 생각을 우리 합쳐낼 수 있는 이런 지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조국혁신당도 지금 보면은 검찰 개혁 외에 나머지 정책에 대한 입장 같은 경우에는 잘 정리가 되지 않아서 음, 아직까지 협력이 구체화되지 않지만 네, 조국혁신당도 하루빨리 경제, 사회 이런 이슈에 대해 가지고 음, 입장을 정리해서 또 협력할 부분 협력하고 또 음, 경쟁할 부분 경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면 반드시 개혁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정치에 있어가지고 음, 그 양당도 그렇고 이 음, 제3지대 정당들도 그렇고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음,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비생산적이었던 것은 네, 저는 어쩌다 보니까 지난 대선도 지방선거도 이번 음, 총선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서로 이제 뭐 범죄자라 칭하고 이렇게 사법적 리스크를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음, 정말 사법의 영역에서 다뤄줘야 될 것들이 정치 한복판에 들어오게 되면서 뭐 네, 방탄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음, 민생과 관계없는 이슈가 국회에서 다뤄졌기 때문에 문제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민생과 관계있는 이슈들이 등장해야 되는 것이고 음, 당장 이재명 대표가 뭐 25만 원 지원금 이런 거 얘기했는데 음, 저희 개혁신당은 고물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네, 네, 사실 이게 저희가 정치가 일반 음, 시민들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작다고 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음,
IMF를 생각해 보면요. 네. 그때 국가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음. 90년대 초중반에 어느 정도 뭐 대출이라는 것도 흥청망청 쓰고 이렇게 음. 하다가 국가적 부도 위기가 닥쳤던 적도 있고 네. 그 뒤에도 보면은 뭐 당장 쓸 돈을 이제 만든다는 의미에서 카드 음. 발급을 거의 자유화했다가 음. 카드 대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네네. 이런 정책 판단 하나하나가 음. 선량한 시민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정치인들이 알아야 된다. 아.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제를 잘 선정해야 된다 말씀을 나눠 주셨는데 네, 예, 첫 번째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첫 네, 번째로 당대표 토론회에서도 언급을 하시던데 네, 우리 후보님들이 연금 개혁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우리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대한민국의 연금 개혁은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 겁니까? 실제로 연금 개혁은 저희가 지금 기존의 이제 적립식 연금 체제를 유지하게 되면은 음.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는 뭐 천하람 당선인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음. 도저히 뭐 천하람 당선인은 9살 된 자녀가 성장해서 연금을 내야 될 시점이 되면은 음. 연금 납입을 해야 될 시점이 되면은 지구를 떠야 되는 것이 아니냐, 대한민국을 떠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네. 이런 식의 표현까지 할 정도로 음. 유지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지금 가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가 사회복지제도라는 것을 이제 음. 국민연금 같은 적립식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음. 아니면은 부가식으로 가서 결국에는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조세 선에서 복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인지 음. 이걸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음. 저는 복지의 일정 부분 축소를 감내하더라도 음. 저희가 이런 전환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창당 당시에 예, 언론 자유화를 1호 정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언론사에 있어서 특히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는 사장 선임한다고 때만 되면은 정치권이 들썩이고 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언론사에서 뭐 방문진이나 이런 것들 우리 국민들도 이제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음. 그런 권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체보다는 네. 언론사에 실제 일하고 있는 언론사의 직원들이나 이런 음. 분들의 입장도 반영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음. 개혁신당에서는 음. 뭐 언론사 사장 같은 경우에 특히 공영방송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음. 임명 동의제를 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네네. 회사에 있는 구성원들이 이런 사람들이 음. 동의를 해야 되는 이제 임명될 수 있게 하자는 건데 음. 그런 부분이 대통령의 절대 권력을 조금이라도 견제하고 제어할 수 있다면은 음. 언론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좀 정치 영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18 민주묘지에 경남 김해에서 재배한 국화 천송이를 가지고 참배를 다녀오셨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저는 5.18이라고 하는 것이 음. 사실 보수에서도 아주 강성 일부가 이제 폄하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것이지 음. 저만 해도 85년생인데 저희 세대나 더 젊은 세대에 있어가지고는 5.18 민주화 운동은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기념하고 음. 그리고 정신을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음. 생각했고 네. 특히나 이것을 뭐 영혼함 간의 대립이라든지 이렇게 음. 이해하는 것은 더 이상 저희 세대에서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영남에서 저희 이제 실제로 재배된 국화를 음. 저희가 이 광주 민주묘지에 이렇게 가져가서 한 분 음. 한 분 참배한 거는 음. 이제 지역과 세대를 가리지 않고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 돼가지고 음. 일관된 그런 입장을 가져가야 된다는 의지를 좀 표명한 것이고요. 네. 저도 이제 예전부터 정치하면서 민주묘지에 뭐 행사차는 많이 가봤지만은 음. 항상 거기 계신 지금은 999 5분인데 음. 그분의 여사들 중에서 일부만 저희가 기념하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같이 이제 아. 참배하는 거는. 네네. 그런데 언젠가 제가 이제 5월 어머니회 분들과 이제 만나 뵀을 때 음. 작년에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랑 제가 5월 어머니회 그 주먹밥 만들기 행사에 갔었는데요. 네네. 그 행사에서 한 어머니가 아이고 뒤에 이제 지금까지 조명받지 못했던 많은 영웅들도 같이 음. 추억해달라는 말씀하셨고 음. 그걸 잊지 않고 저희가 이번에 한번 실천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입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 예, 동서화합, 지역주의 타파를 주장했는데요. 지금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지역과 세대를 넘는 정치 예. 일맥상통한 거죠.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냥 보여주신 정치는 용기라는 두 글자로 표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음. 결국에는 본인을 정치에 입문시킨 김영삼 대통령과 다른 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용기, 네. 그리고 정말 쉬운 길을 갈 수 있는데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갔던 용기, 음. 그리고 익숙함을 벗어나가지고 기득권과 싸웠던 용기, 이런 것들이 좀 음. 중요하다 보거든요. 네. 아니,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기득권의 편승에 살 수 있었는데, 결국엔 그 음. 기득권과 싸우겠다는 길을 선택했던 노무현 대통령. 음. 그래서 그런, 그런 행보야말로 오늘을 음. 맞아가지고 저희가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또 아쉬운 분도 있겠지만은 지금 정치판에는 그런 용기가 어느 때보다 부족한 시기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그런 면 한번 다시 추억해 봅니다. 기득권과 맞섰던 용기 예,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이준석 전 대표께서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과 맞섰던 지금 예, 정치적인 상황이 좀 연상되는데요. 예, 예. 비슷한 겁니까? 사실 그러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에는 그때 3당 합당에도 참여하지 않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한 10년 넘는 고생의 기간 이후에 결국 국민들께서 노무현 대통령을 기억하고 다시 중책을 맡기신 거 아닙니까? 네.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인의 행보 하나하나를 안 보는 것 같으면서도 또는 음. 때로는 버린 것 같으면서 다 지켜보고 있다. 음. 그게 사실 저도 정치인으로 생활하면서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똑바르게 정치하자, 떳떳하게 정치하자라는 생각을 항상 되새기게 되거든요.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하고 합니다.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도 봉하마을을 다녀온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 예. 예. 또 다녀오실 생각이시죠? 사실 오늘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 행사를 제가 다녀와야 되는데 이제 그 신임 지도부가 출범했고 허은하 대표가 오늘 이제 대표작을 가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이제 당에서 뭐 물론 가장 주목받는 정치인 중에 하나가 저겠지만은 또 반대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도부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 앞으로 허은하 대표가 더 많이 당을 대표해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제 당은 허은하 대표한테 맡기고 우리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지방선거에 좀 매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 지방선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어떤 전략을 구상 중이십니까? 저는 지방선거에서 제가 동탄 지역구에 이제 자리 잡은 이유로 느끼게 된 점이 대한민국의 지방 정치를 완전 근본부터 개혁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기초의원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의 자질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만 제가 이제 지역구를 함고 있는 동탄 지역만 하더라도요. 결국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 가지고 이제 사실 원래 있던 직업을 포기하고 육아에 전념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역량을 갖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 정치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요즘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경력 단절을 겪고 계신 여성들이나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아이를 키우고 이제 일정 부분 다시 사회에 복귀해서 자신의 일을 하고 싶을 때, 그 중에 정치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지역의 이슈에 누구보다 민감한 것들이 그런 육아를 하는 여성들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를 통해 정치에서 바꾸고 싶은 부분을 또 담아낼 수 있고, 이것이 지금은 그런데 그런 정치에 참여하기에는 여성들에게 어떤 열려있는 경로나 이런 것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어떤 누구나 정치에 젊은 사람이든 아니면 경력단절 여성이든 누구나 돈이 없어도 그리고 인맥이 없어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천 시스템과 정치 당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 속에서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것이 쉽진 않을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 겁니까? 우선 그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3인 4인 선거구들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3파전 4파전이 벌어지는 곳들인데요. 적어도 개혁신당은 그런 3인 4인 선거구들에서 기초의원들을 많이 배출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경기 남부 지방으로 지금 이제 세력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경기 남부나 아니면 충청권에도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정착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당장 제가 있는 동탄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에 취업한 젊은 세대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이지만 충청도도 보면 아산 같은 곳들 아니면 젊은 공무원들이 많이 모여 사는 세종 같은 곳들 이런 곳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인재를 발굴하고 선거에서 한번 좋은 구도를 만들어 보려고 할 겁니다. 17개 광역단체장 선거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럼 광역단체장 선거도 저희 당내에 뭐 전직 의원님들도 계시고 여러 훌륭한 인재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만나서 대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세가 어느 정도 갖춰지면은 당연히 이런 용기를 가지고 지방선거에 뛰어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허은하 대표를 만나서 정치적, 정책적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치의 손길을 내미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황우여 대표는 제가 처음에 비대위를 할 때도 원내대표로서 저랑 같이 호흡을 맞췄던 그런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또 워낙 또 후배들한테 존경받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기엔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변화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변화에 대해 가지고 황교안 비대위원장이 어느 정도의 선명성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뭐 황우여 대표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런 어떤 개혁의 길에 동참하고 대통령에게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과는 그 힘을 합쳐야 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이 뭐 여당과 야당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의 국정기조 변화를 말씀하셨는데 엊그제죠. 화요일 날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예.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저는 21대 국회에서는 지금 뭐 최대 한 20명까지의 그런 어떤 표가 바뀌어야지만이 이게 재의결이 통과가 될 텐데요. 저는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망각하면 안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21대 국회에서 이것을 처결하지 못한다면은 몇 달 뒤에 다시 이걸 재표결에 대한 상황이 올 것이고 네. 저는 그것은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최상병 특검법과 같이 발을 맞춰서 김건희 특별법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대대적으로 실행을 했습니다. 네,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 이준석 전 대표께서 T-익스프레스를 탔다라고 비판하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과거 2016년에 박근혜 정부가 총선에 지고 나서 협치의 틀을 만들어야 된다 말만 하고 이제 사실 협치의 틀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결국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수사팀장이었으니까 특검에 그래서 결국에는 권력을 잃고 그리고 정치가 혼란에 빠지는 과정을 잘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만약에 협치의 틀을 총선 이후에 몇 달간의 기간 사이에 만들어내지 못한다면은 국민들의 기대치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정말 급속도로 정말 정치적 권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일정 부분 경고와 제안을 한 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변화가 없는데 뭔가 문제를 좀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죠. 우리 전 대표께서 좀 훈수를 좀 한번 두신다면요. 네, 그런데 공개적으로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정무수석으로 임명되신 홍철호 수석님 같은 경우에도 저랑 뭐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분이고 서로 신뢰관계가 있는 분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 대통령의 참모진이나 이런 분에게 전달이 되는 분들하고 이런 것들 세심하게 좀 이야기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조금 틈을 타서 우리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런데 사실 그 문법이나 그 도식이 이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 모든 정당에서 총선을 앞둔 비대위원장이 제일 센 자리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에 좀 더 어려운 자리인 당대표에 도전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좀 명쾌하게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 이걸 하려고 하고 있고 본인이 어떤 강점이 있는지. 왜냐하면 선거 지휘는 진짜 못한다는 걸 증명했거든요. 공천도 진짜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 같고. 우리 당대표의 그렇다고 뭐 인터뷰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언론 관계가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도대체 무슨 장점과 무슨 기대치를 가지고 이걸 수행하려고 하는가에 대해 가지고 아마 설명을 잘 해야 될 겁니다. 이 말씀을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우리 홍준표 시장님과 조금 통하시잖아요. 홍준표 우리 시장께서 한동훈 우리 비대위원장을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탈당까지 시사하면서 한동훈을 때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아무래도 홍준표 시장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당을 오랫동안 지켜온 원로 입장에서 결국에는 외부자를 계속 수혈해서 당의 어떤 중책을 맡기는 그런 상황. 그것이 사실 대통령을 당선시키긴 했지만은 성공적인 보수 정권을 만들어낸 건 아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한동훈 위원장도 지난 총선 때 비대위원장으로서 사실 이례적인 대임을 맡은 거거든요. 근데 성과가 안 나왔는데 이번에 또 도전하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단순히 그냥 본인이 구축해놓은 사실 총선 때도 후보들을 돕는다기보다는 대중적 인기를 만들어 보려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많이 했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또 새로 도전하려고 한다면은 그거는 홍준표 시장이 보기에는 조금은 맞지 않는 행보다를 보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뭔가 변화를 견인하고 체질을 바꿀 사람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대표님께서 일전에 한번 언급해 주셨던 김도읍 의원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의미에서 언급을 하신 겁니까? 김도읍 의원님은 사실 굉장히 여야 가리지 않고
그 결국엔 정치에 대한 어떤 진정성이라든지 이런 걸 높게 평가받는 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야 협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적격일 뿐더러 실제로 그러니까 이번 총선 말고 지난 총선 때는 본인이 정치 환멸을 느껴 스스로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등 실제로 굉장히 용기 있는 그런 발언들도 많이 하고 네. 무엇보다도 굉장히 저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쓴소리할 수 있는 사람이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김도욱 의원에 대해 가지고 기대치가 높았다. 지금도 네.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175석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책임도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당을 잘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제가 민주당 사정을 잘 아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총선 이후에 총선 의석수를 많이 얻은 것에 비해 가지고는 다소 이제 뭐 영수회담 한 거 말고는 네. 특징적인 행보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25만 원 재난지원금 이런 거, 25만 원 지원금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국가 지도자의 입장에 봤을 때는 너무 무책임한 발언 아니었냐 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조금은 이제 그간의 정치 여정을 다시 한번 또 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국회의장 경선 이후에 탈당한 당원이 1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현상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도 선거 때까지는 당원들이 분열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단일 대우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면은 이제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분출되지 못했던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는 시기가 아닐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이번에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에 당선되셨는데 사실 그에 대한 불만이 주류를 이룬다고 하는데 저는 우원식 의원을 뭐 노원에서 정치하실 때도 옆에서 잘 봤지만은 네. 적어도 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좋은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더 강성인 사람을 원하는 과정 속에서 우원식 의장에 대한 이런 비판 여론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국회의장의 자리는 결코 싸우는 자리가 아니라 협치를 이끌어내는 자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왜 집단적으로 그런 선택을 했는지도 알 것 같고 저는 우선은 뭐 민주당 당원들의 사정이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할 건 아니지만은 네. 제가 봤을 때는 다만 좀 이례적일 정도로까지 논란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의 우리 조국 대표와도 이제 대화를 나누셔야 되는데 공동 교섭 단체를 하자는 제안은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고요. 네. 저희가 아마 받아들일 가능성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조국혁신당과 공동교섭단체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현행 제도하에서 뭐 진보당이나 이런 당까지 다 끌어들여가지고 저희가 교섭단체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진보당이나 이런 쪽과 원내에서 같이 이제 정책적으로 뭔가 풀어가기에는 이견이 너무 많을 것 같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때 조국혁신당도 검찰개혁과 같이 본인들이 관심 있는 과제 외에 다른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것들이 좀 아직까지는 저희가 보기에는 불확실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존재감을 키울 전략으로 민원 접수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어떤 맞습니다. 의미입니까? 저는 이제 결국 정치를 하다 보면은 저희가 지지층에서 들어온 목소리도 많이 듣고 해야겠지만은 그런 지지층을 따라가는 그래서 민원 접수에서 뭔가 일처리하는 그런 팔로워십보다는 정당이 좀 리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정당이 결국 여러 가지 고민을 해가지고 지지자와 그리고 당원들 대중을 어떤 일정한 대한민국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것인데 그러려면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책 만들고 아젠다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개혁신당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정체성이 좀 모호하다라는 지적도 있어요. 예. 당과 상관없이 정책과 사안에 따라서 선택적 협치 이렇게 한다는 정당으로 보면 될까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는 아마 저희가 거대 양당의 입장에 뭐 이렇게 합치되진 않겠지만은 저희만의 방향성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저희가 뭐 연금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가 개혁신당 처음 태동할 때부터 욕 먹더라도 할 말은 하겠다가 저희의 모토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저희가 무조건 이제 여론만 추종하는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새롭게 선출된 젊은 지도부뿐만 아니라 금태섭, 조응천, 이원욱, 양향자 의원 등 꽤 우리나라 정치에서 어느 정도 소신 있는 정치인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도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혁신당이 지금 지도부도 그렇고 주요 인물도 그렇고 다른 정당에 비해 젊고 도전적인 인물도 구성돼 있지만은 또 거기에 비춰가지고 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인사들이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21대 국회에서 의원을 지내신 우리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분들의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선된 이후에 아마 동탄 지역구 많이 다녀보셨을 텐데요. 네. 가장 많이 하는 말씀들이 뭡니까? 그동안 밀려있던 여러 가지 일해야 될 사안들 많이 말씀 주시고요. 그거 풀어내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고 저희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소통하고 제가 밤잠 줄여가면서 일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두에 제가 질문을 조금 애둘러서 했는데 예. 우리 대표님 정치인으로서 예. 최종 목표가 대통령 아닙니까?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대통령을 목적으로 가가지고는 정치를 잘할 수 없다 생각하고요. 네. 제가 이 의정 활동하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좋게 평가해 주시면은 네. 저도 그 이상의 도전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당장 동탄의 발전 그리고 개혁신당의 당대 확장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당 정치에 대해서 실망하시고 회초리를 드신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개혁신당에 대해서 기대가 많은데요. 정말 우리 개혁신당이 앞으로 이것만큼은 22대 국회에서 꼭 실천하겠다 하는 게 있다면요. 그 정치의 주체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 양당이 지금까지 50대 이상의 어쨌든 기득권에 가까운 그 주류 세력에 가까운 뭐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요. 주류 세력에 가까운 그런 사회에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한다면은 지금까지는 능력이 있으나 정치에서 약간 배제되었던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육아를 하다가 이제 사실 커리어를 포기했던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치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개혁신당의 사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앞으로 우리 이준석 대표의 행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 한 말씀 남겨주세요. 예, 지금까지 제가 뭐 정치를 하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던 순간들 속에서 놓쳤던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대전, 충남, 세종권이나 충북이나 이런 쪽에 자주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받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앞으로 의정 활동하면서 이런 오늘도 제가 충남대학교에서 강연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더 자주 찾아뵙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또 제가 충청권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제 아이디어를 통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주 좀 나와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인터뷰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